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은 친일파에서 애국자까지 서로 다른 평가가 엇갈려온 인물입니다. 애국자라는 것은 물론 아들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친일파였다는 지적들은 조작된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족문제연구소는 김용주 씨의 친일 행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2건을 발굴해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자료가 김용주 씨가 단순한 친일파가 아니라 일제의 침략 전쟁에 대한 적극적 부역자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지적합니다. 먼저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버지 김용주의 친일 행적이 제기될 때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가 부친의 이름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거나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최근에는 김용주에 대한 평전이 출판되면서 부친이 애국자적 삶을 살았다고 강조합니다. 과연 그럴까? 김용주의 친일 행적을 밝혀주는 자료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일제의 침략 전쟁이 극에 달하던 1944년, 일제는 가미가제로 불리는 자살 특공대까지 감행하면서 전투기가 부족해지자 대대적인 비행기 헌납운동을 벌입니다. 1944년 7월 9일 아사히 신문이 조선에 배포했던 남선판에 실린 광고입니다. 광고의 제목은 결전은 하늘이다. 보내자 비행기를. 일제의 비행기 헌납을 독려하는 문구가 이어집니다. 시국은 확실히 승리냐 죽음이냐의 결전의 한가운데로 돌입하고 더욱이 적은 공군으로서 승패를 결정지으려고 한다. 적의 맹렬한 공습하에서 묵묵히 조국 수호에 애쓰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형, 우리 동생.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과 그리고 좀 더 비행기를이라고 외치는 필사의 요청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광고는 누가 냈을까? 그 명단이 광고와 함께 적혀 있는데 일본인 이름과 함께 김전용주, 즉 가네다 류슈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김전용주는 김용주가 창시 개명한 이름입니다. 김용주는 이보다 1년 전인 1943년 9월에도 일제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기명 광고를 냅니다. 역시 아사히 신문 중선판에 실렸습니다. 이번에는 징병제 실시를 찬양하고 반도의 청년, 즉 조선의 젊은이에게 일제가 저지른 대동아 전쟁의 총알바지로 나설 것을 독려합니다. 난폭하기 짝이 없는 숙적 미영을 지금이야말로 물리쳐 멸망시키자. 징병제 실시에 대한 반도 동포의 간절한 요망을 드디어 구현했다. 우리 반도의 정예여, 천황의 존엄한 위세 아래 우리 반도의 인재가 빈틈없는 전우회로 미영 경멸의 전선에 서는 날이 온 것이다. 대동아의 천지에 깊숙이 진군하여 황국의 흥패를 양 어깨에 짊어진 황군이 숙적 미영 경멸에 혁혁한 전과를 거듭하는 가을. 2,500만 반도 동포, 특히 젊은 반도 청년에 거는 기대가 실로 크다. 1억의 환호와 축복 속에 있는 반도의 젊은이들이여, 고련히 일어나라. 결전이 자네들을 부른다. 이 광고를 게재한 사람이 나오는데 포항 지역의 김전용주, 즉 김용주가 등장합니다. 일본을 위해서, 일본 제국을 위해서, 일본 천황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라고 선동하는 행위야말로 이건 굉장히 가장 죄질이 나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료 발굴을 통해 일제의 군용기 헌납과 징병을 독려하는 아사히 신문 광고 2건을 비롯해 김용주의 친일 행적을 보여주는 일제 공문서와 신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2개의 광고 게재 시기에 김용주는 포항 지역에서 활동했다고 민족문제연구소는 밝혔습니다. 비행기 헌납과 징병 독려 광고를
단체가 아닌 개인 이름으로 낸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근데 이제 김명주는 독특하게도 기업 이름을 쓰는 동시에 본인의 이름까지도 밝혔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관행하고는 맞지 않는 현상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밝혔을까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전쟁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뜻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 신문 아사히 신문에 실린 김용주의 기명 광고를 보면 그가 단순 친일을 넘어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적으로 부역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부친 김용주는 1920년부터 3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야학 활동과 초등학교 설립, 신간의 활동 등 민족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940년 이후 해방 때까지의 그의 행적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해방 2년 전부터 칩거 생활을 했다는 말과 달리 뚜렷하고 일관된 친일 행적을 보여주는 당시 자료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자료가 날조됐거나 이름을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김세범 PD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인 김용주가 일제강점기 때 사업가와 정치인으로 성장했던 곳입니다. (1936년) 그가 사재를 털어 다시 세웠다는 포항의 한 초등학교에는 김용주를 기리는 송덕비와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학교를 운영한다, 초등학교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그는 보통 그 정신이 아니지. 참 이분 가면은 포항 사람들이 전부 다 존경을 해. 포항 발전을 많이 일으키고 인재도 그 영흥국민학교에서 인재가 많이 나왔다고. 김용주는 1936년부터 해방 때까지 약 10년 동안 포항의회의원과 경북도회의원을 지냅니다. 김용주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선인 농민편에 서서 조선 총독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제 공문서와 당시 신문에 등장하는 김용주의 행적은 애국적인 삶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1943년 서울 부민관에서 전선 공직자대회가 열립니다. 징병제 실시를 찬양하고 적국인 미국과 영국을 경멸하자는 조선인 공직자 걸기 행사입니다. 조선 총독부 고이소 총독과 정무총감, 조선 군사령관까지 나섰습니다. 이 행사의 참석자 명단과 발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일제가 공식 작성한 문서를 찾아봤습니다. 당시 경북도회 의원 40명 가운데 조선인 의원은 단 2명이 참가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친일파 서병조와 김용주입니다. 김용주는 이 자리에서 황국신민, 내선일체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한 것으로 나옵니다. 가장 급한 일은 반도민중에게 고루고루 일본 정신문화의 진수를 확실히 통하게 하고 진정한 정신적 내선 일체화를 꾀하여 이로써 충실한 한국 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당면에 신사를 건립하여 모든 민중으로 하여금 신을 공경하고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면 일본 정신의 진수에 철저히 젖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징병을 보낼 반도의 부모로서 자식을 나라의 창조신께 기뻐하며 바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앞으로 징병을 보낼 반도의 부모로서 자식을 나라의 창조신께 기뻐하며 바치는 마음가짐과 귀여운 자식이 호국의 신으로 야스쿠니 신사의 신으로 받들어 모셔질 그 영광을 충분히 인식하여 모든 것을 신께 귀의라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에 대한 신앙을 철저히 하여 현세의 신이신 천황께 귀의라는 것입니다.
김용주가 내선일체를 상징하는 대구 국채명진관과 대구 신사건립에 각각 1,000원과 2,000원을 헌납했다는 기록도 함께 발견됩니다. 경북 도의원으로 활동하던 시기 김용주의 행적을 기록한 당시 신문기사입니다. 1940년 2월에 열린 도의 회의에서 숙량한 황국 신민으로서 내선일체의 이상에 향하고 있으므로 옛날과 같이 불온 사상을 가진 자는 한 명도 있지 않으므로 반도교육의 일대 전환할 시기인 줄 생각한다. 황국 신민과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1942년 3월에 열린 의회에서는 북지방면에서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악전고투를 계속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 전보를 발송하자. 중국에 주둔 중인 일본 군대에 감사 전보의 발송을 제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한참일 때죠. 한참일 때인데 거기에 싸우고 있는 일본군한테 침략군이죠. 일본 침략군에 대해서 위문을 하자. 위문 전보를 보내자라고 하는 게 그 김용주의 발언이다. 그러면 이런 발언 자체가 신문이 없는 사실을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게 보면 1940년 이후 일제의 침략 전쟁에 협력하는 단체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들 단체의 결성식과 참여자를 소개하는 당시 신문기사 곳곳에서 김용주의 이름이 발견됩니다. 1941년 5월 국민총력 경상북도 수산연맹 이사로 선출되고 2달 뒤 국민총력 경상북도 평의원으로 임명됩니다. 1941년 9월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1941년 12월에는 조선임전보국단 경북지부 상임이사로 선출됩니다. 국민총력과 조선임전보국단은 일제가 조선인들의 전쟁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조직한 민간단체입니다. 당시 임전보국단 경북지부의 주요 명단을 보면 지부장에는 친일파 장직상, 이사장에는 친일파 신옥, 그리고 서병조, 정해붕, 문명기 등이 김용주와 함께 상임이사로 나옵니다. 이들 3명은 모두 중추원 참의를 지내는 등 경북 지역 거물급 친일파입니다. 그리고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가 결정한 친일파 1,006명에 포함됩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김용주의 경우 1920년대부터 30년대 중반까지 야학 활동과 초등학교 설립, 신간의 활동 등 민족적 행보를 보였지만 1940년 이후부터 친일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에 감사 전보를 제안하고 비행기 헌납과 징병제 동료 광고를 내는 등 일제 말기 침략 전쟁에 협력한 증거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김용주가 1937년 이후에 적어도 중일전쟁 이후에 벌인 각종 행태, 발언, 그다음에 행적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선일체를 얘기하더라도 그냥 내선일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벌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선일체가 필요하다. 내선일체를 바탕으로 해서 조선 사람들이 전쟁에 적극 협력해야 된다는 논리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김용주가 1937년 이후에 이제 해방될 때까지 한 10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벌인 각종 친일 행위는 적극적인 전쟁 범죄 행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용주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1943년부터 해방 때까지 치과 생활에 들어갔다는 표현으로 일제 말기 행적을 감췄습니다. 취재팀이 만난 포항 지역 인사들도 김용주의 행적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립니다. 남은 그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권력 관계가 있고 반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주 민감한 부분에 눈은 자기는 피하고. 많이 어려우세요? 저희가 그냥 설명해야 되는 입장에서 옛날의 역할에서 좀 객관적인 판단을 평가를 제가 하기가 김무성 대표는 언론이 제기해온 부친의 친일 행적 의혹에 대해 기사가 조작됐거나 이름이 도용당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봉입니다. 이렇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붙인 김용주 씨의 노골적인 친일 행적은 일제강점기 공문서와 언론 등 각종 문헌에서 여기저기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친은 애국자였다. 친일 행적은 부친의 이름이 도용됐거나 날조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김무성 대표 측은 이번에 발견된 친일 행적 증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방 70년을 맞은 지난 8월 15일 김무성 대표에 붙인 김용주 씨의 평전 강을 건너는 산이 출판됐습니다. 책 표지에는 광복 70주년 기획 새로운 역사인물 찾기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책 어디에도 이 시리즈의 기획 의도가 무엇인지 2편이나 3편에 다룰 역사인물이 누구인지 언제 다음 편이 나오는지 언급조차 없습니다. 저희 기경도 제가 아는 또 인맥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또 내가 또 정치하는 집안에 또 저희 이제 집안들도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이미 이제 내정은 아니고 이미 이제 거론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있어요. 책에는 평전이라고 써 있지만 1940년 이후 김용주의 친일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잘한 것이 9가지고 잘못한 게 1가지인데 그것이 비중으로 따졌을 때 잘한 것이 9이라면 이분은 오히려 우리 역사에서 좋은 분이 이게 쉽게 해서 좋다 나쁘다고 볼 때 좋은 분이 아닌가. 심지어 평전은 일제강점기 말 일제가 조선요인 3,000명 암살 작전을 계획했고 김용주가 대구 포항 지역 총살 대상 조선인 1호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단한 독립운동가인 것처럼 썼지만 그 근거는 김용주 본인이 한 기녀에게 들었다고 쓴 회고록 내용이 전부입니다. 일본 기녀 한 사람이 나에게 기묘한 이야기가 있으니 별실에서 꼭 좀 기다려달라는 귓속말을 건네왔다. 평소 그녀와 나는 연회 때 자주 만나는 사이였다. 몸가짐이 얌전한 여자로 서로 담담한 호의를 가질 정도였을 뿐 그 이상의 특별한 관계는 없었는데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한 중대사를 나에게 일러준 그녀의 호의와 의협심을 지금껏 잊지 못하고 있다. 취재팀은 대표적인 한국 근현대사학자 4명에게 일제 말기 일제의 조선인 암살 작전에 대해 물어봤지만 모두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의 아버지라는 코너를 따로 만들어 부친의 애국심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해촌 김용주. 그는 민족의 순환기와 격동의 세월 속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자주독립에 앞장섰고 소신과 신념으로 교육과 정치의 길을 걸어왔으며 김무성 대표는 지금까지 친일 의혹을 받고 있는 부친에 대해 애국자적인 삶을 살았고 친일 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없으므로 친일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반민특위가 약 7,000명 정도를 구성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이 친일 반민특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그것의 약 7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지정된 1,000명이 아니라고 그래서 친일파가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김 대표는 최근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 공과 과 중에 공을 먼저 봐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공과 과가 있는데 그동안 과를 너무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공만 봐야 됩니다. 김무성 대표는 나아가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좌파들이 만든 부정적인 역사관이라며 한국의 진보 좌파 세력들은 정의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 건국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좌파와의 역사 전쟁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좌파와의
역사 전쟁의 승리로 우리가 종식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새누리당 근현대사 역사교실을 만들어 친일 왜곡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학생들이 배우던 7종의 교과서가 다 현대사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 사관에 의해서 집필된 교과서를 배우고 있었는데 교학사에서 긍정적 사관에 의한 교과서를 이제 발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결국 국정교과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진보 좌파 세력이 준동하면서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현재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무성 대표 측은 그동안 부친의 친일 이력에 대해 일제강점기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가 부친의 이름을 도용해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번에 새로 발굴된 김용주의 친일 행적이 담긴 공식 회의록이나 기명 광고 등에 대해 서면으로 김무성 대표의 입장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에게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새누리당 대변인실 측은 최근 사위 문제로 민감해 김무성 대표에게 질문을 하지 않기로 출입 기자들과 협의가 됐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기자들은 김무성 대표를 따라다닐 뿐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원호원 보좌관님한테 그 해촌 선생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 게 좀 있어가지고요. 아니 막지는 마시고요. 아니 절차를 안 지키신데 어떻게 안? 아니 보좌관님한테 보고 안 받으셨어요? 금요일 날 오전에 보냈는데. 잠깐만 그럼 요 사진 하나만 보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은. 아니 무조건 안 하면 어떡해요? 사진 하나 좀 보시죠 이거. 아주 왜 이러세요? 네. 아니 밀지 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랑요? 그랬잖아요. 잠깐만요. 김 기자님 절차를 지키세요. 아니 좀 얘기 좀 합시다 좀. 대표님 이게 1944년 사진이에요. 잠깐만요. 아니 이게 요게 저기 해촌 선생님이 절차를 지키시라니까. 아우 잠깐만요. 막무가내가 하시는. 막무가내로 안 하는 게 더 막무가내죠. 네? 아니 동당의 대표가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더 막무가내죠. 제가 막무가내입니까 이게? 공당의 대표한테 이렇게 하시는 게 막무가내죠. 아니 대답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절차를 지키시라고요. 김무성 대표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건 아니죠. 아니 그럼 구하세요.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인터뷰를 하기 싫은 거는 본인 마음 아니에요? 그 대답을 안 하셔도 좋아요. 근데 질문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질문을 못 하게 하세요? 대변인이시라는 분이 대변인이 김무성 대표의 심기를 대변하는 분입니까? 이거 끝나고 인터뷰를 안 하기로 돼 있어요. 기자랑 상의하면은 우리나라 기자 전체가 질문을 못 하는 겁니까? 룰을 안 지키세요? 뉴스타파 취재진은 김무성 대표가 소속된 미방위 국정감사장에도 찾아가 봤지만 김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라 그래서 반드시 그 친일 청산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후손이 선대가 저지른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비화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친일 반민족 행위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역사인식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예외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본인의 답을 들을 권리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청년들이 상례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이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당의 대표라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그가 아버지를 애국자로 둔갑시키는 마사지를 해왔다면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는 친일 청산의 문제를 진보 좌파들이 만든 부정적인 역사관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역사 교육의 내용을 국가가 정하는 국정교과서 체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친일의 역사마저 교실에서 지우려 한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김무성 대표는 지금이라도 아버지에 대해 새로 나온 친일의 근거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주의 친일 행적을 밝혀주는 자료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일본 천황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선동하는 행위야말로 굉장히 가장 죄질이 나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충실한 한국 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세의 신이신 천황께 귀의라는 것입니다. 당병들에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 전보를 발송하자. 대표님 이게 1944년 사진이에요. 잠깐만요. 아니 요게 저기 해촌 선생님이 절차를 지키라니까. 잠깐만. 막무가내가 하시는. 막무가내로 안 하는 게 더 막무가내죠. 네? 아니 동당의 대표가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더 막무가내죠. 제가 막무가내입니까 이게? 공당의 대표한테 이렇게 하시는 게 막무가내죠. 아니 대답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김무성 대표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모습을 보여줍니다. 1943년 서울 부민관에서 전선 공직자 대회가 열립니다. 징병제 실시를 찬양하고 적국인 미국과 영국을 경멸하자는 조선인 공직자 걸기 행사입니다. 조선 총독부 고이소 총독과 정무총감, 조선 군사령관까지 나섰습니다. 이 행사의 참석자 명단과 발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일제가 공식 작성한 문서를 찾아봤습니다. 당시 경북도회 의원 40명 가운데 조선인 의원은 단 2명이 참가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친일파 서병조와 김용주입니다. 김용주는 이 자리에서 황국신민, 내선일체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한 것으로 나옵니다. 가장 급한 일은 반도민중에게 고루고루 일본 정신문화의 진수를 확실히 통하게 하고 진정한 정신적 내선 일체화를 꾀하여 이로써 충실한 한국 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당면에 신사를 건립하여 모든 민중으로 하여금 신을 공경하고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면 일본 정신의 진수에 철저히 젖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징병을 보낼 반도의 부모로서 자식을 나라의 창조신께 기뻐하며 바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앞으로 징병을 보낼 반도의 부모로서 자식을 나라의 창조신께 기뻐하며 바치는 마음가짐과 귀여운 자식이 호국의 신으로 야스쿠니 신사의 신으로 받들어 모셔질 그 영광을 충분히 인식하여 모든 것을 신께 귀의라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에 대한 신앙을 철저히 하여 현세의 신이신 천황께 귀의라는 것입니다. 1920년부터 3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야학 활동과 초등학교 설립, 신간의 활동 등 민족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940년 이후 해방 때까지의 그의 행적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해방 2년 전부터 칩거 생활을 했다는 말과 달리 뚜렷하고 일관된 친일 행적을 보여주는 당시 자료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자료가 날조됐거나 이름을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김세범 PD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인 김용주가 일제강점기 때 사업가와 정치인으로 성장했던 곳입니다.
1936년 그가 사재를 털어 다시 세웠다는 포항의 한 초등학교에는 김용주를 기리는 송덕비와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학교를 운영한다, 초등학교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그는 보통 그 정신이 아니지. 참 이분 가면은 포항 사람들이 전부 다 존경을 해. 포항 발전을 많이 일으키고 인제도 그 영흥국민학교에서 인재가 많이 나왔다고. 김용주는 1936년부터 해방 때까지 약 10년 동안 포항의회의원과 경북도회의원을 지냅니다. 김용주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선인 농민편에 서서 조선 총독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제 공문서와 당시 신문에 등장하는 김용주의 행적은 애국적인 삶과는 상반된 모습. 짊어진 황군이 숙적 미영 경멸에 혁혁한 전과를 거듭하는 가을. 2,500만 반도 동포, 특히 젊은 반도 청년에 거는 기대가 실로 크다. 1억의 환호와 축복 속에 있는 반도의 젊은이들이여 고련히 일어나라. 결전이 자네들을 부른다. 이 광고를 게재한 사람이 나오는데 포항 지역의 김전 용주, 즉 김용주가 등장합니다. 일본을 위해서, 일본 제국을 위해서, 일본 천황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라고 선동하는 행위야말로 이건 굉장히 가장 죄질이 나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료 발굴을 통해 일제의 군용기 헌납과 징병을 독려하는 아사히 신문 광고 2건을 비롯해 김용주의 친일 행적을 보여주는 일제 공문서와 신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2개의 광고 게재 시기에 김용주는 포항 지역에서 활동했다고 민족문제연구소는 밝혔습니다. 비행기 헌납과 징병 독려 광고를 단체가 아닌 개인 이름으로 낸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근데 이제 김용주는 독특하게도 기업 이름을 쓰는 동시에 본인의 이름까지도 밝혔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관행하고는 맞지 않는 현상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밝혔을까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전쟁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뜻이 아니었을까,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 신문 아사히 신문에 실린 김용주의 기명 광고를 보면 그가 단순 친일을 넘어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적으로 부역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부친 김용주는 남선판에 실린 광고입니다. 광고의 제목은 결전은 하늘이다. 보내자 비행기를. 일제의 비행기 헌납을 독려하는 문구가 이어집니다. 시국은 확실히 승리냐 죽음이냐의 결전의 한가운데로 돌입하고 더욱이 적은 공군으로서 승패를 결정지으려고 한다. 적의 맹렬한 공습하에서 묵묵히 조국 수호에 애쓰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형, 우리 동생.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과 그리고 좀 더 비행기를이라고 외치는 필사의 요청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광고는 누가 냈을까? 그 명단이 광고와 함께 적혀 있는데 일본인 이름과 함께 김전 용주, 즉 가네다 류슈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김전 용주는 김용주가 창시 개명한 이름입니다. 김용주는 이보다 1년 전인 1943년 9월에도 일제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기명 광고를 냅니다. 역시 아사히 신문 중선판에 실렸습니다. 이번에는 징병제 실시를 찬양하고 반도의 청년, 즉 조선의 젊은이에게 일제가 저지른 대동아 전쟁에 총알바지로 나설 것을 독려합니다. 난폭하기 짝이 없는 숙적 미영을 지금이야말로 물리쳐 멸망시키자. 징병제 실시에 대한 반도 동포의 간절한 요망을 드디어 구현했다. 우리 반도의 정예여, 천황의 존엄한 위세 아래
우리 반도의 인재가 빈틈없는 전우회로 미영 경멸의 전선에 서는 날이 온 것이다. 대동아의 천지에 깊숙이 진군하여 황국의 흥패를 양 어깨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은 친일파에서 애국자까지 서로 다른 평가가 엇갈려온 인물입니다. 애국자라는 것은 물론 아들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친일파였다는 지적들은 조작된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족문제연구소는 김용주 씨의 친일 행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2건을 발굴해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자료가 김용주 씨가 단순한 친일파가 아니라 일제의 침략 전쟁에 대한 적극적 부역자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지적합니다. 먼저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버지 김용주의 친일 행적이 제기될 때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가 부친의 이름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거나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최근에는 김용주에 대한 평전이 출판되면서 부친이 애국자적 삶을 살았다고 강조합니다. 과연 그럴까? 김용주의 친일 행적을 밝혀주는 자료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일제의 침략 전쟁이 극에 달하던 1944년, 일제는 가미가제로 불리는 자살 특공대까지 감행하면서 전투기가 부족해지자 대대적인 비행기 헌납운동을 벌입니다. 1944년 7월 9일 아사히 신문이 조선에 배포했던